2026년 5월 아프리카 콩고 에볼라 치료센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을 지른 건 그 마을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격리 중이던 의심 환자 18명이 불길을 틈타 사라졌습니다. 치사율 수십 %의 전염병이 퍼지는 한복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6년 콩고의 깊은 오지 마을 양북 후 사람들이 원인 모를 고열로 쓰러지고 곧 온몸에서 피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젊은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들이 현미경에서 본 것은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치사율 최대 90%의 새로운 괴질이었습니다. 과학자 피터 피옷은 근처 강의 이름을 따서 바이러스 이름을 붙입니다. 에볼라.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재앙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에볼라는 어디서 왔을까? 범인은 숲속의 과일 박쥐였습니다. 박쥐는 바이러스를 몸에 품고도 멀쩡히 살아갑니다. 문제는 인간이 숲속 경계를 넘기 시작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박쥐가 먹다 버린 과일을 고릴라와 침팬지가 먹고 먼저 감염됩니다. 그리고 그 야생동물을 사람이 사냥해 먹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밀림의 야생동물은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으니까요. 피 흘리는 가죽을 맨손으로 벗겨내는 그 순간 동물의 피가 사람의 상처에 닿고 바이러스는 마침내 인간 세상으로 건너옵니다. 1976년에 첫 환자는 야생동물 고기를 먹은 한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가 고열로 병원을 찾았을 때 그 시골 병원에는 주사기가 부족했습니다. 단 하나의 주사기를 수십 명의 환자가 돌려 쓰는 사이 바이러스는 핏줄을 타고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에볼라 대유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에볼라는 공기로 옮지 않습니다. 오직 감염된 사람의 체액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올 때만 옵습니다. 피, 땀, 침, 구토물, 설사 이것들이 내 상처나 눈, 코, 입에 닿아야 비로소 감염됩니다. 그럼 악수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멀쩡한 피부는 훌륭한 방어벽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손에는 자신도 모르는 미세한 상처가 가득합니다. 종이의 베인 자국, 거스러미, 보이지 않는 균열. 바이러스에게 이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만집니다. 악수한 그 손으로 무심코 눈을 비비는 순간 방어벽이 없는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는 그대로 흡수됩니다. 방역대원들이 손목과 발목까지 테이프로 칭칭 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환자가 죽은 직후에 몸속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시신 전체가 말 그대로 바이러스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은 아프리카 많은 부족에게 가장 신성한 의식입니다. 시신을 정성껏 씻기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바로 그 순간 시신에서 흘러나온 체액이 유족들의 손과 얼굴로 스며듭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마을 전체가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가장 슬픈 의식이 다음 죽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전통장례를 금지합니다. 시신을 비닐포대에 밀봉하고 가족의 손도 닿지 못하게 강제로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이것은 영혼을 모독하는 짓이었습니다. 여기에 수십 년 내전이 만든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더해집니다. 백인 의사들이 우리 장기를 빼간다. 정부가 우리를 죽이려고 병을 퍼뜨렸다. 멀쩡하던 사람이 흰 옷 입은 외지인을 따라 들어가면 시신이 되어 나온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루머는 진실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2014년 기니에서는 아직 감염되지 않은 마을에 예방 수칙을 알려주러 간 방역단 8명이 주민들에게 살해당해 우물통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콩고에서는 주민들이 다시 치료소에 불을 지르고 시신을 빼돌리고 환자들을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방호복 위에 방탄조끼를 겹쳐 입고 무장군인의 호의를 받으며 환자를 진료합니다.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재앙 앞의 공포와 불신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망자가 멈추지 않고 수습이 늦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2026년 4월 말 콩고 동부의 한 간호사가 원인 모를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에볼라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이미 에볼라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이러스는 백신이 통하는 자일형이 아니라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희귀 변종 분디 부교형이었습니다. 진단키트는 계속 음성을 가리켰고 당국이 방심한 몇 주 동안 바이러스는 아무런 제재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 때 내려졌던 최고 수준의 경보였습니다. 의심 환자는 9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던 적십자 자원봉사자들마저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 사는 박쥐는 대부분 곤충을 잡아먹는 종류로 에볼라를 품은 아프리카 과일박쥐와는 종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박쥐를 맨손으로 해체해 먹지 않습니다. 접촉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유입 경로는 잠복기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감염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 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중점 검역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입국자를 공항 게이트에서 전수 검역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결국 백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변종이 나타났고 지금도 콩고와 우간다에서는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볼라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밀림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시 경계를 넘는 순간 지옥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묻혀있던 이야기, 기록들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